김진수 기자의 바이오 스토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이오 업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투자 힌트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테오젠의 주가가요, 최근에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미국 머크사가 개발 중인 키트로다 SC 품목의 허가 그리고 특허 관련된 소송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서 좀 주가에 탄력이 받고 있는 듯합니다. 특허 관련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알테오젠이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긴 한데 이제 협력 관계인 글로벌 제약사 MSD, 머크와 이제 미국의 바이오 기업 할로자임이 진행 중인 이제 특허 분쟁에서 좀 머크가 기선을 제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MSD 같은 경우는 할로자임의 특허가 미국의 연방법전 제35편 112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그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인 머크사 그리고 할로자임 사이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알테오젠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일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MSD 머크 쪽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미국 특허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은 할로자임이 등록 후 취소 심판 PGR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식 개시를 앞두고서 이 엠다제와 관련된 기존 특허의 청구항 일부에 대해서 포기 디스클레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해당 청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이제 할로자임이 포기한 청구항 같은 경우에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pH20의 변형 폴리펩타이드와 이를 이용한 제제 용도 등을 다룬 특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총 11건의 특허 그리고 청구항 86개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할로자임 측에서 이제 특허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한다면은 청구항을 사실 취소할 이유가 없었던 건데 특허 청구항을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특허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MSD가 이제 기선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머크 같은 경우에는요, 할로자임 특허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좀 문제 삼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 MSD가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키트로다라는 전 세계 1위 의약품에 대한 SC 제형, 피해 주사 제형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개발하는데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인 하이브로자임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등록돼 있어서 이제 특허 침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달에 MSD가 PGR을 신청한 것이고요. MSD가 이제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가 광범위한 특허 청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엠다제의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의 기술이 여러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괄적 특허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엠다제 특허에는 천문학적 숫자의 변이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이 변이체를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요. 또 연구원이 평생 실험을 반복해도 만들 수 없는 수준의 수치인 만큼 특허는 무효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MSD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을 주장하고 있는지 또 할로자임의 특허가 왜 특허로 인정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MSD 역시 이제 이런 점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법전 35편 제112조를 근거로 특허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12조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 시 명세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명세서의 충분성을 확보하고 발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현 가능한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명의 범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설명해서 특허권자가 발명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MSD가 이제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할로자임의 실시 가능성 없는 특허 청구항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PGR 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허는 무효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할로자임이 이 포기를 한 특허의 청구항이 사실상 매우 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업계 분석에 따르면 할로자임이 이번에 포기한 청구항 86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특허는 발명이 실제로 쓸모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유틸리티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부분이 모두 사라지고 단순히 이제 아미노산의 순서, 시퀀스에 대한 부분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허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유틸리티, 유용성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MSD가 112조를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특허 무효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더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번에 할로자임이 일부 86개 청구항을 포기하긴 했지만 특허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청구항들이 있기 때문에 PGR 자체는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할로자임이 특허 일부를 포기하긴 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PGR이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PGR 개시에 대해서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PGR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PTAB라는 곳에서 이제 PGR을 개시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할로자임 측에서 이제 이 개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이거 개시되면 안 된다고 판단한다라는 어떤 답변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건데요. 할로자임이 최근에 PTAB의 PGR 정식 개시 결정에 대해서 답변을 포기, 웨이브드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MSD가 이제 총 14건의 PGR을 제기했는데 이 중에서 5건에 대해서 답변을 포기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도 게시됐던 것들에 대해서 할로자임이 PTAB에 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PGR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PTAB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략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답변을 포기했다고 해서 진행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이제 개시가 되기에 대해서는 이제 할로자임 측에서도 태클을 걸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제 PGR 자체는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MSD와 본격적으로 특허 자체를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PGR은 특허의 유효성을 다루기 때문에 엠다제 특허가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할로자임이 이제 그동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PGR이 개시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답변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특허 자체가 유효한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이제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MSD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12조를 근거로 해서 특허의 실시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으로 계속해서 공략할 전망입니다. 특허를 통해서 이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충분한 실시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특허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할로자임이 PGR 개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숨은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데 할로자임에게 더 유리한 방향을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고요? 네, 당연히 네.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더 유리하다면 당연히 제출했을 네. 텐데 제출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PGR 개시에 대해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이제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달에 뉴저지 연방법원에 MSD 항암제 키트루다 SC가 자사의 특허 15가지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SD 같은 경우에는 MSD가 신청한 PGR은 특허의 유효성만을 다루고 있지만 이제 할로자임이 제기한 특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유효성을 포함한 모든 요건을 다루고요. 또 손해배상 및 금지 명령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할로자임 측에서는 특허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PGR과 특허 소송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니까요. 할로자임의 전략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떠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바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특허 소송에서는 이 가처분 신청 및 금지 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MS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달 내로 키트루다 SC의 품목 허가를 받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0월 달에 출시까지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키트루다 SC 출시를 막기 위해서 PGR이 아닌 특허 소송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더 원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가처분에 해당하는 임시 금지 명령 TRO라는 것이 있습니다. TRO를 신청할 수 있는데 미국 법원이 이제 특허 침해 사건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요건은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
그리고 양측의 이해득실 균형, 공공의 이익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아마 법원이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처분 신청이 핵심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할로자임이 언제쯤에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가처분의 신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인데 키트루다 SC가 이번 달에 이제 품목 허가가 예상되고 다음 달에 판매가 예상되는데 이제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 SC 품목 허가 후 출시를 앞둔 시점인 내달 10월 달쯤에 TRO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TRO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최대 14일까지인데요. 금지 명령 인정 시한이라고 있는데 또 여기까지 또 연결이 가능해서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매 금지 처분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할로자임이 임박성이나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TRO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요. PGR에서 MSD가 할로자임의 MZ 특허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테오젠의 ALT B4 기술이 관여되어 있지 않지만 특허 소송에는 이제 할로자임이 MSD가 쓰고 있는 알테오젠의 ALT B4 기술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만큼 알테오젠 입장에서도 좀 더 특허 소송에는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허 소송의 경우 아직까지 초기 단계여서 11월 달 정도는 돼야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로자임의 전략대로 특허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소송 개시가 한 가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가 특허 소송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PGR이 특허 관련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고 판단하는 분들도 이제 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특허 소송이 동시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지방법원에서 PGR의 결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제 소송을 일시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PGR이나 소송이나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허법원 입장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PGR 결과가 이제 내년 6월쯤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허 소송이 계속해서 이뤄질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PGR의 결과에 따라서 또 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도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MSD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과 관련된 특허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나눠봤고요. 두 번째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그 남녀를 가리지 않고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스킨 부스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좀 어떤 기업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제 주변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기자님도 저는 안 하고 있는데 저 주변에서 막 네. 어떤 걸 맞아야 되냐, 무슨 네. 차이가 있냐 막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 뭐 각자의 뭐 차이가 있고 뭐 좋은 네. 점들도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잘 맞으면 되는데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스킨 부스터 제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제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당연히 네. 대표 품목으로 뭐 꼽히기도 하고요. 이제 가장 유명하기도 한데 후발주자들도 각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표 주자로는 이제 LNC 바이오와 바이오비주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C 바이오 최근에 이 피부 스킨 부스터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리쥬라는 뒤를 바짝 따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LNC 바이오에 대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주가 상승도 굉장히 크게 있었고 네. 굉장한 기대주라고 할 수 있는데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피부 미용 분야 강자 휴메딕스와 판매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엘라비의 리투오라는 제품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올해 이제 엘라비의 리투오 매출 같은 경우에 40억 원가량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 리투오 제품의 거래처가 1,000곳을 돌파하면서 피부 재생 전문 기업으로 정체성 전환까지도 이뤄지고 있다라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리투오 중심의 추가 제조 시설 착공에 들어가서 올 연말에는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생산이나 공급 부족 문제도 곧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C 바이오와 바이오비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이오비주는 조금 낯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바이오비주도 역시 이제 뭐 이런 스킨 부스터 제품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대표적으로는 칸도롭과 아세나르트라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이제 해외 시장을 주력 타깃으로 해서 글로벌 진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인데요. 현재 중국, 동남아, 유럽, 중동 등
21개국의 유통망을 확보했고 중국의 경우에는 현지 유통망과 이제 소비자 직접 판매 채널도 조기에 구축한 상황입니다. 바이오 비주의 매출 같은 경우는 2023년에 171억 원에서 지난해 296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 실적의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특히나 글로벌 시장으로의 성장세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그렇다면 제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요. 제품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경쟁력이 어떤 곳에 있냐 좀 간단하게 살펴볼 네. 텐데요. 이제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PN, PDRN이랑 비슷한 성분인데 PN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엘라비엘 E2O 같은 경우에는 무세포 동종진피 기반 세포 외기질 ECM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칸도롭과 아세나르테는 히알루론산, 뭐 흔히 저희가 과거에도 많이 했던 히알루론산이 주성분이고요. 당연히 이 성분에 따라서 이제 효과와 뭐 지속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고 또 허가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고 엘라비엘 E2O는 조직 이식제, 그다음 칸도롭과 아세나르트는 화장품으로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허가에 따라서 이제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냐, 아니면 집에서도 내가 홈케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이제 마케팅 전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을 공략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자님과 함께 알테오젠의 특허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로는 스킨 부스터에 대한 이야기, 각 사별로 어떠한 차별점과 강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